네,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기능 31이고요. 셀 강조와 상하위 규칙으로 조건부 서식 지정하기입니다. 실습 파일은 서식 언더바 실적 현황이고요. 사실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위에 핵심 기능에서 나와 있는 부분은 글쎄 이거 내용보다는 실제로 실습 파일 열어서 사용해 보는 게 더 이해가 빠른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를 가지고 어떤 걸 이해하려고 하면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자, 서식 언더바 실적 현황이라는 예제 파일을 열어서 볼 건데, 파일이 열리는 동안 먼저 이쪽을 보면 목표 달성이라는 셀에 달성, 미달성 뭐 이렇게 있죠. 데이터가. 이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고 여기서부터 달성, 미달성 데이터를 선택하려면 지난번에 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컨트롤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아래 방향 키 누르면 한꺼번에 선택 다 되죠.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이라는 애가 있네요. 얘를 클릭을 하면 셀 강조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중에 이제 데이터 같을 때 어떻게 표현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달성, 미달성이 있으니까 달성일 때 데이터가 달성일 때에 뭐 지난 뭐 빨간 텍스트가 있는 이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 교재에는 지난 노랑 텍스트가 있는 요걸로 선택해라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달성일 때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색깔을 표현해 주는군요. 다음 색조 아이콘으로 조건부 서식 지정하기. 여기 보면은 예산 집계표라는 파일이 있죠. 서식 언더바 예산 집계표 1번. 파일이 열리는 동안 보면 이쪽에 데이터 부분을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조건부 서식의 색조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자, 문서가 이렇게 열리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세출 합계 이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에 들어갔더니 좀 전에 셀 강조 규칙 한 거고요. 요번에는 색조를 선택을 하고 색조에서 요 세 번째 있는 거 녹색, 흰색 색조라는 거 얘를 클릭을 하면 미리 표현이 되어 있죠. 이렇게 선택할 때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선택하면 금액이 지금 보면 얘가 제일 크죠. 여기서 제일 금액이 작은 게 뭐죠? 30만원이 제일 작네요. 그래서 얘가 제일 진한 색, 얘가 제일 흐리다 못해 그냥 하얀색. 네. 금액에 따라서 전체 금액 중에 제일 큰 금액과 제일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얘네들을 색깔을 분류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색조를. 자,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수입의 요 항목 코드 부분, 그 다음에 지출의 요 항목 코드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고 같이 선택하려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드래그해서. 그 다음에 이 조건부 서식에 가서 아이콘 집합이라는 애를 누르면 이렇게 아이콘들이 이렇게 뜹니다. 이 선택할 때마다 왼쪽에 아이콘들이 바뀌는 거 보이십니까? 이 중에서 이제 기타 규칙에 들어갑니다. 기타 규칙에 들어가면 이 다음 파일로 넘어가 봐야 되겠네요.
기타 규칙의 다음 파일로 넘어가서 보면 같이 안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컨트롤 1번 누르면 셀 서식, 표시 형식 뭐 이거는 앞에서 형식 지정할 때 썼던 거고 지금은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한 건데 이 중에 조건부 서식에 아이콘 집합에 기타 규칙에 들어가서 데이터 분포를 한번 볼까요? 데이터 분포를 봤더니 얘도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 있고 0이 있네요. 그래서 이 중에서 뭐 한번 쭉 읽어볼까요?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에 서식을 지정하는 게 있고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하는 지정도 있고 그럼 여기는 디폴트로 놔둔 상태에서 아이콘 집합을 어떤 거로 적용하냐면 이걸로 적용해 보겠다는 거죠. 앞에 나온 거랑 파랑 빨강 이거랑 비슷하게 0보다 크면 0보다 작으면 이렇게 표현하겠다라는 의미죠. 그래 놓고 얘를 바꿔줬을 때 얘랑 얘를 바꿔줬을 때 요 왼쪽에 요 값들이 어떻게 표현되나 한번 보세요. 얘가 0보다 초과하면은 이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걸로 표현을 해주는데 이거는 지금 백분율이 아니고 숫자니까 이렇게 숫자로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얘는 0 미만일 때로 표현한다는 얘기죠. 확인 눌렀더니 왼쪽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0보다 큰 거, 작은 거, 0인 거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다음은 이제 예산 집계표 중에서 요 19년 예산액과 18년 예산액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조건부 서식을 누른 후에 얘를 데이터 막대로 표시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라데이션 채우기 부분에 주황 데이터 막대 빨강이네요. 주황 데이터 막대라는 거를 선택을 하면 선택하기 전에 여기 글자 한번 읽어보시죠. 색이 지정된 데이터 막대를 추가하여 셀의 값을 표현합니다. 값이 클수록 막대가 길어집니다. 자, 선택한 다음에 보시면 여기서 제일 큰 값은 얘죠. 제일 작은 값은 얘가 되겠네요. 그래서 제일 큰 값은 전체가 꽉 차 있고 제일 작은 값은 뭐 차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이 비율로 여기다 bar을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럼 실제 숫자보다 패턴으로 파악하려고 할 때 이때가 제일 좋았구나. 국내 매출 수입이 제일 괜찮네. 그 다음에 고정부채가 제일 적네. 뭐 이런 것들을 패턴을 파악하기가 쉽죠. 요새 이제 빅데이터의 이제 시각화 이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증감 부분, 요 증감 부분을 이렇게 컨트롤 눌러서 양쪽을 선택을 하고 그 상태에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게 전체 예제가 일부는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이네요. 일부는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 뭐 조건부 서식 누르시고 새 규칙 또는 규칙 관리 이런 데 들어가서 규칙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 좀 전에 나온 것처럼 뭐 어떤 아이콘의 집합으로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왼쪽에 증감의 데이터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아이콘들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많이 사용해봐야 내게 됩니다. 다음은 수식으로 조건부 서식 지정하기입니다. 서식 언더바 신용평가라는 거를 열어보겠습니다. 열리는 동안에 잠깐 먼저 교재를 보면 데이터 부분을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조건부 서식에서 새 규칙을 선택해라 이런 얘기죠. 컨트롤 시프트 자, 선택을 한꺼번에 다 했죠. 선택한 상태에서 조건부 서식에서 새 규칙 들어가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얘처럼 이거 선택해 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값을 집어넣는데 equals 달러 2의 4 달러 2의 4는 어떻게 되죠? 여기 달러 2의 4니까 여길 얘기하는 거죠. 얘가 정상기업이냐 워크아웃이냐 법정관리냐 종류가 있는데 얘가 만약에 워크아웃이다 라고 했을 때 얘가 워크아웃이다 라고 했을 때 서식을 뭔가 지정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때 예를 들어서 서식에 글꼴을 바뀌게 한다라든가 표시 형식을 바꾸게 할 수도 있지만 테두리나 이런 채우기를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워크아웃일 때는 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이런 주황색 같은 거로 이렇게 표현을 해라 라고 한다라면은 워크아웃인 회사들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네, 좀 전에 나온 것처럼 어떤 채우기의 색을 얘는 변경을 해준 거죠. 여기 노란색을 선택해서 이렇게 보여준 것이고요. 워크아웃인 회사들만. 다음, 빠른 분석 도구라는 걸 이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파일은 서식 언더바 수출입 추이라는 건데요. 서식 언더바 수출입 추이가 열리는 동안 빠른 분석 도구라는 거는 뭐냐? 표 서식과 셀 스타일이 표 자체를 좀 더 보기 좋게 꾸며준다면 빠른 분석 도구는 표의 데이터를 이용해 간편하게 자료를 시각화할 수 있다. 시각화하는 거 요새는 굉장히 어떤 중요한 얘기입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특히나 그게 빅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면 통찰력이 생기는 거죠. 자, 데이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면 요 밑에 뭐 하나 보이죠? 얘가 빠른 분석 도구란 애입니다. 얘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뜨는 거죠. 그래서 서식이냐, 차트냐, 합계 테이블, 스파크라인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선택해 볼까요? 오른쪽 밑에 뭐 뜨나? 이런 게 뜨죠. 얘가 빠른 분석 도구란 애입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얘처럼 여기도 뜨죠. 똑같이 서식, 차트, 합계 하나씩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얘 테이블, 스파크라인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세한 거는 실제로 써봐야 본인이 어떤 경우에 이걸 사용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36번의 틀 고정하기입니다.
실습 파일은 틀 고정 언더바 매출표라는 걸 사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 열리는 동안 먼저 보면은 먼저 1번이 이 패션 의류팀이라는 거 D4번 셀을 선택하고 틀 고정이라는 걸 하면 이 선택한 왼쪽으로 이렇게 어떤 벽 같은 게 생깁니다. 실제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 얘가 선택이 됐죠? 또는 이렇게 선택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러면 이것의 왼쪽에 어떤 벽이 생기는 거죠. 이 보기에 틀 고정이라고 있는데 이걸로 틀 고정을 선택을 하면 선택할 때 이 왼쪽에 어떤 세로선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자, 어떤 선이 생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바를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왼쪽에 그 선택한 부분의 왼쪽은 밀리지가 않는 거죠. 이 부분은. 왜? 틀 고정이 됐기 때문에. 틀 고정은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다른 형태의 틀 고정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헤더는 계속 보이고 싶다라고 하면 그 헤더 밑에서 틀 고정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올리고 내려도 헤더 정보는 계속 보이니까요. 그래서 틀 고정이란 이런 것이고요. 자, 이제는 문서를 바둑판식으로 정렬해서 작업하기. 의외로 이게 유용한 팁입니다. 실적, 창 언더바 매출 실적이라는 실습 파일을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가 열리는 동안 작업 순서를 보면 작업 중인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작업 중인 문서를 새 창에 띄우기 위해 보기 탭 창에 새 창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창을 하나 더 띄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렬을 누르면 비교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지금 2018년도 시트가 있고 2019년도 시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기에 새 창이라고 여기 있죠. 새 창에다가 얘를 이렇게 띄우면 2018이 하나가 더 떴죠. 그래서 얘는 원래는 1번, 얘는 2번 이런 식으로 떠 있어요. 얘를 정렬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렬을 하는데 이때 데이터가 지금 얼마 없으니까 세로로 정렬해서 보겠다. 어떤 경우엔 가로로 정렬해서 볼 때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틀린 거죠. 그래서 세로로 정렬해서 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뜨는 겁니다. 비교해 보기가 쉽겠죠. 자, 핵심 기능 38번 인쇄 미리 보기에서 인쇄 선택 영역 및 여백 실행하기. 실습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언더바 주간 일정표. 이게 열리는 동안에 보면은 요 위에 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렇게 선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1주 시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얘가 클릭을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4주 시트를 클릭하라는 건 1, 2, 3, 4주를 다 선택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여기서도 뭐 하나 선택을 해볼까요? 여기서도 얘 하나 선택하고 컨트롤 눌러서 드래그하고 뭐 이런 기능이 있지만 Shift 누르고 여기를 하면 이렇게 범위로 선택이 되는 것처럼 같은 기능이 있고요. 자, 인쇄 영역을 설정하기 위해서 A2에서 D38, A2는 어디죠? A의 2 여기죠. 그 다음에 D의 38, D의
38번 어딨죠? 38번. 여기까지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네요. A의 2에서부터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선택하는 거네요. 자, 이렇게 선택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탭을 클릭하라고 되어 있는데, 파일 탭을 클릭하고 여기 보면 인쇄라는 버튼이 있죠. 인쇄 누르니까 여기에 설정해 보면 현재 활성 시트 인쇄로 되어 있는데, 얘를 지금 선택한 영역만 인쇄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전에 여기 뭐 일정표 이런 거 없어지죠. 예. 뭐 활성 시트, 뭐 선택 영역 전체 통하면서 이러면 여기 문서가 벌써 8장이 돼요. 왜? 2주, 3주, 4주 이게 다 선택이 된 거니까. 2장씩 4개의 시트가 프린트가 되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택 영역만 인쇄해라 라고 이제 한 거죠. 그러면 뭐가 차이가 나는지 보세요. 이게 없어지죠. 선택 영역에 이게 없으니까. 선택 영역 인쇄하면 이게 없어지죠. 네. 그래서 인쇄할 때 자주 쓰는 기능입니다. 내가 선택한 영역만 인쇄하겠다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